정권교체 주체로서 활약해야 할 여당 대표의 럭비공처럼 뛰는 언행이 우리의 염원을 망가뜨릴 조짐이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주인공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 경력이 하나도 없는 정치인으로서 세대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대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후보의 부족한 점이 수없이 노출되기도 했지만 마치 젊은 세대로의 교체가 시대적 사명인 것처럼 여겨지는 당시의 정치 풍토 때문에 경험 없는 정치인에 대한 우려는 그만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버표 온라인과 강세호 TV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에게 조심스런 경고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경고의 주된 내용은 바로 수영장에서 헤엄치던 경험이 있는 것을 마치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준석 후보의 오류라는 점입니다.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좌우 충돌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정치란 바다의 폭풍처럼 더 무섭고 격렬한 풍파가 따른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가 보이고 있는 정치적 파란의 유형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 리더로서 분별력 없이 말을 쉽게 내뱉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정치 리더의 말은 보통 사람의 경우와는 달리 많은 사람의 초점을 받게 되어 있고 언론의 관심 대상이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정치 리더의 말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파되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의 리더의 말은 그냥 생각난다고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점은 정치 리더로서 한 말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이 현상을 표현하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말들이 대통령이 된 후 실제로 달라진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공정의 대명사 조국이 제도권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아주 멋있었던 말들, 그 말들이 학력 위조의 사건 등이 터진 후 말을 바꾸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입장을 바꾸어 변명하는 일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당대표로서 당에서 발생된 여러 이슈들을 서로 보듬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어떤 당 소속원이 자신에 대해서 약간 비난하는 어조라고 본인이 판단하게 되면 진위를 가리기도 전에 내부에 따발총 총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지호 전 의원이 어느 토론회에서 법과 규정이 어긋나는 일을 하면 대통령이라도 탄핵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이준석 자신을 탄핵하려고 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전 당대표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수준 낮은 행동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과 같은 정치적 환경에서 이준석 대표는 더 많은 시간을 당 내부적 화합과 더불어 좌파 정부의 대선 후보에 대한 포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여당 대표와는 말이 잘 통하는데 우리 당에 들어오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당 내부 대선 후보들의 결점이라든지 실수를 공격하거나 그 후보들이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공언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복싱 챔피언 결정전에서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맞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두 명 모두 승부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막상막하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시합 전에는 모두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기본 심리적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언론에 대놓고 지금 대선을 치른다면 5% 정도 수준으로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싸움의 기본 심리조차 모른 채 당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걸림돌은 당원과 당규, 즉 법과 규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당원, 당규와 어긋나게 대선 후보 토론회를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정해진 날짜에 토론을 하겠다고 밀어붙이면서 당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 당연 당규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당 후보와의 전화통화 시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녹음까지는 물론 할 수 있죠. 그것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은 바로 정치적 패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이준석 대표를 신뢰하여 전화통화를 하겠습니까? 이미 신뢰를 상실한 이준석 당대표가 2022년 정권교체의 과업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며 이 혼란이 조기 마무리되지 않으면 당의 더 큰 혼란으로 소용돌이를 치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은 국민의힘을 떠나 다른 정당을 새로 세우는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생긴다면 현재 국회의원 대다수가 새로 만들어진 정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유권자들의 반응도 모처럼 좌파 여당 지지도를 국민의힘이 넘은 것도 순간적으로 추락하고 날개 달린 것처럼 추락하죠. 여당 또는 새로운 정당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제1야당으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은 이준석 대표의 현명한 지혜를 믿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들을 사과하고 당을 정권교체로서의 주역으로 역사적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택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본인이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유권자나 일반 시민들은 지난 3월 이준석 대표가 유명 유튜브 토론자로 참여하여 했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거나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정말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대통령이 있다. 이준석 대표가 만들고 싶은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유땡땡이다. 그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땡땡으로 했습니다. 나는 국회의원보다도 당 대표가 될 것이다. 당 대표가 되어서 새로운 대통령 유땡땡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다. 결국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 이런 말들이 현재까지도 같은 생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의 언행을 관찰하고 있으면 이준석은 이미 당 대표가 되었고 유력 대선 주자들을 비방하고 있고 마치 유땡땡 후보를 대선 주자로 만들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준석이 해야 할 마지막의 일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는 일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엑스맨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의 추미애 이준석 대표가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현명한 결정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유권자와 시민들은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